안녕하세요. 지도관리팀장 안경입니다. 도드랑가족TV를 시작한 지 8개월 정도 다 돼가는데 제작 편집만 하다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도드랑가족TV로 조합원님들과 조합의 좋은 소식 그리고 양동 관련 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다가 최근 시장이나 사회 문화적인 트렌드 변화도 알려드리면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 세타의 2024년 전망을 내다본 이 트렌드 코리아 2023 책에서 소개하는 핵심 트렌드를 요약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마치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의 되자비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2의 외환위기 경고도 들려오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압도하는 지금 소비자 트렌드 전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이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해안을 구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2023년은 개미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의 지혜를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교토삼굴이라는 말인데 교활한 토끼는 세계의 숨은 굴을 파놓는다 라는 뜻으로 재난이 닥쳤을 때 피할 수 있는 플랜 B, 플랜 C를 함께 마련해 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토끼처럼 높이 도약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2023년 키워드 약자를 래빗 점프로 정했다고 트렌드 코리아 공동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2023년 10대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래빗 점프의 첫 글자 R로 시작하는 Redistribution of Average, 평균 실정이 바로 2023년 트렌드의 첫 번째 키워드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균 실종, 간단히 생각하면 중간이 없다.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2년 넘도록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양극화가 가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중고 집단이 다원화되고 개인 맞춤화 경향이 강해지는 가운데 시장의 전형성이 사라지고 규모의 효율이 극도로 좌우되는 플랫폼 경제와 경쟁의 외연이 넓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발달하면서 승자 독식의 쏠림이 심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정규분포로 상징되는 기존의 대중시장이 흔들리면서 대체 불가능한 탁월함, 차별화, 다양성이 필요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평균 실종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피스 빅뱅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송두리째 달라지고 있습니다. 인재가 떠나가고 조직 외의 문화가 바뀌며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변하고 있죠. 오피스 빅뱅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현상은 퇴직 열풍, 그리고 조직에 속하지 않는 탈제도권 노동의 증가, 슈퍼 프리랜서 규모의 증가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 빅뱅의 원인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임금 노동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는 조직 동일시 생각이 조직의 성장보다 나의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체리 슈머입니다. 흔히 구매는 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챙겨가는 소비자를 체리피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진일보하여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알뜰 소비 전략을 펼치는 소비자를 체리 슈머라고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체리 슈머의 등장이 최근 경제 악화에 기인하는 것은 맞지만 1인 가구의 증가로 작고 유연한 소비를 선호하게 되는 구조적 변화이자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추세적 변화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인덱스 관계입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지인과 연락하던 시절은 가고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특정 다수와 소통하는 시대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소통의 매체가 외부 활동에서 소셜미디어 매체로 진화하면서 버튼 하나로 관계를 맺는 목적 기반으로 인간관리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인간관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인의 인간관계는 친하다,
안친하다의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고 선망하는 인친, 함께 덕질하는 트친, 최신 뉴스를 알려주는 패친, 동네에서 만나는 실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지닌다는 것이죠. 트렌드 코리아 2030에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상황 표준화되는 시장 상황에서도 불가항력적인 수요를 만들어내는 수요 창출 전략을 뉴 디맨드 전략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을 가리킨 거죠. 수요는 소비자 입장에서 발생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하고 있던 제품을 바꾸는 교체 수요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 수요입니다. 이때 각 유형별로 뉴 디맨드 전략을 펼치는 방법은 다릅니다. 교체 수요는 업그레이드하기, 컨셉 더딥히기, 지불 방식 바꾸기를 통해, 신규 수요는 전에 없던 상품, 새로운 카테고리 상품,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기반한 상품을 통해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섹션의 마지막 부분에는 소비자가 열광하는 새로운 상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지만 아무리 도창적이고 앞선 기술이 적용된 상품이라도 소비자 지향적 관점에서 출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답은 항상 고객으로부터 찾아야 한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디깅 모멘텀입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행위를 하는 트렌드를 디깅 모멘텀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디깅이 현실로부터 도피가 될지, 자아에 대한 치열한 몰입이 될지 명확한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일상과 디깅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핵심은 성장이다. 자기 성장이라는 큰 지향점 아래에서 삶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디깅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해당 트렌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알파 세대가 온다입니다. 저는 1980년대에 속해 있는 이른바 Y세대입니다. Y2K를 겪은 밀레니얼 세대라고도 부르죠. 저 세대의 이전은 1970년대생들이 속해 있는 X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의 세대는 Z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Y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묶어 요즘 MZ세대라고도 부릅니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세대 명칭이 모두 붙여졌으니 최근의 세대를 A를 대신하는 A의 상위 개념인 알파 세대로 명명하게 된 것 같습니다. 10년 이후에 태어나 13세 이하인 초등학교 6학년보다 어린 알파 세대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외부 활동이나 협업 활동 대신 나 혼자 활동, 부모와의 활동, 내부 활동의 다수, 그로 인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버린 세대인 거죠. 이전 세대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디지털 환경에서 풍족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알파 세대지만 정작 그들이 행복한가 하는 것은 이와 별개의 문제라고 김남도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이며 디지털 격차로 일컬어지는 양극화 문제 역시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어린 세대의 행복에 부모와 학교와 사회 전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알파 세대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서울대 소비자 트렌드 분석센터는 이 섹션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고객이 필요를 깨닫기도 전에 먼저 솔루션을 제공해 불편함을 해소시켜주는 기술을 선제적 대응 기술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고객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맥락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제적 대응 기술은 이미 소비자의 일상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하루하루 적용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공간력입니다. 작은 개인 블로그부터 거대한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가상 공간이 세상을 호령하는 시대지만 가상의 영토가 넓어질수록
실제 공간의 역할도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을 공간력이라고 명명합니다. 공간력은 매장을 크게 만든다 하는 공간 자체의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 가상의 공간과 연계돼 효율성을 강화하는 연계력, 메타버스와 융합을 통해 그 지평을 넓히는 확장력,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단도 교수는 신세계 스타필드의 예를 들어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유통의 공간을 넘어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고 고객의 입소문을 유도하는 매체의 역할도 수행한다며 엔데믹 시대에 펼쳐질 공간의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테마파크와 같은 궁극적인 경험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이 섹션을 정리하였습니다. 10번째, 마지막 트렌드 키워드는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이보다 어리게 사는 것이 하나의 미덕이 되고 있습니다. 네버랜드 신드롬은 공주 세트나 포켓몬빵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외모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승진을 마다하면서까지 현 상태에서 나이 들지 않으려 하며 아이들처럼 쉽고 재밌고 명랑하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새 유형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유년화는 단지 일부 취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 나아가 생활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의 확산을 미래가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으며 위안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동반하게 된 생애 주기의 구조적 변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끈따끈한 신간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소개하는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알아봤습니다. 아마 조합원님들 중 벌써 이 책을 구매하셔서 읽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부디 이 컨텐츠가 책에 대한 스포가 아니라 유익한 리뷰가 되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